안녕하세요. 동산이형 채널 박동윤입니다. 오래된 우리 집, 우리 동네를 새 아파트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들이 있나요? 아마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막상 재개발, 재건축 말은 아는데 새 아파트로 만드는 일들은 잘 생각이 안 나죠. 당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돈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하겠죠.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사업이라고 하죠. 정비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비 사업의 종류는 꽤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구역들이 지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비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구역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비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 왔을까요? 1960년대 박정희 정부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도심으로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되었는데요. 서울은 당시 이러한 이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불법 한자촌 지역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5분의 1에 이르는 규모가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불량 주택이 매우 심각하게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0년대 대한민국의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으로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정비사업은 198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지금 2022년도니까 벌써 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최근래 법률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의 종류와 정비사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정비사업은 오랜 시간을 걸쳐 발전해 왔는데요. 1962년도부터 최근까지 정비사업이 변해왔습니다. 정비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줄여서 도정법이라 부르겠습니다. 근래 도정법은 2002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정비사업을 보면 19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도시계획과 재개발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다가 90년대 들어서까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법이 제정 시행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도시재개발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폐지가 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법들이 모두 도정법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정법은 총 4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죠. 우리 동네를 새 아파트로 만드는데 가장 기준이 되고 뼈대가 되는 법률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경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상공업에 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4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2002년도에 월드컵을 끝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 역시 화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화랑으로 정비사업 구역이 확대되고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고 행정적 지원이 미비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도시재정비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각종 혜택을 줘서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되었죠. 이 시기에 흔히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재개발이 시행되게 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와 뉴타운은 낙후 지역을 활기 있게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근거 법률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뉴타운 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후 정비사업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부동산은 다시 하락 곡선을 타게 되면서 사업성 문제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대안으로 제시된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주거 환경 관리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정비 사업 연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2017년도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정되게 되는데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 명칭하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재개발 사업이 되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추가적 대안이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제외되고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상 정비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정비 사업 그리고 기타 정비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뼈대가 되는 법률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면 뼈대를 기반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법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정법의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식들 중에서는요, 어떤 자식은 잘 자라는 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잘 자라지 못하고 잘못 자라는 놈도 있어요. 이 시대상이 반영된 정책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은 잘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최근 정비사업 용어들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방식에 따라서 공공 또는 민간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 민간주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사업 법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아본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통합기획, 소규모 재개발 사업, 모아타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방식들이 있는데요. 신속 통합기획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오세훈 시장표 재개발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방식을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하겠다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에 개최한 후보지 공모심사에서 총 102곳의 구역이 신청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서울시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구별로 한 곳씩 선정하겠다는 원칙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어되었습니다. 최종 21곳의 후보지가 지정되었고
올해 정비 사업을 수립해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 지정이 진행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지역을 하나 살펴볼까요?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기는 쪽방촌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창신 숭인동 일대는 2010년 재정비 촉진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3년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첫 번째로 구역을 직권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다음 해에 도시재생 1호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가지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후 도시재생 사업 1호 지역에 선정됐지만 노후한 건물과 열악한 도로, 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 불만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노후도를 살펴보면 72%이고요. 선정 당시 동의율은 63에서 64% 확보를 했습니다. 노후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후도는 부동산 플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재개발 구역은 아실 플랫폼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플랫폼은 필수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앞으로의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하겠죠. 우리가 도정법과 화해법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의 이권 다툼이나 투자 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잘못해서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른데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 산정 기준일은 일명 지분 쪼개기 금지를 말합니다. 매매로 인한 현금 청산을 조심해야 하는 정비사업은 이사대책으로 진행되는 공공직접 시행 재개발인데요. 2022년 4월 현재 8차 후보지까지 지정되어 있는 정비사업이죠. 참 이게 이제 정책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요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후보지로 지정을 하고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강의에서는 앞으로의 스터디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들에서는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내용들과 그 법률에 따라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정비사업 구역이 선정되기 위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지, 이런 일련의 얘기들을 앞으로의 강의에서 하나씩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니까요.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대리 임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